다음날 아침 방에서 눈을 떴을 때 사방이 어두컴컴했다.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들어보니 아침 9시가 넘은 때였다. 왜 이렇게 어두운 거지?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휘청한다. 아, 머리야. 어젯밤 평소 안 마시던 술을 꽤 많이 마셨던 게 문제였다. 지끈지끈 아파오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거실로 나갔다. 어두운 거실에 불을 켜고 베란다 쪽으로 갔을 때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우와, 온 세상이 하얗다. 밤새 얼마나 많은 양이 내린 건지 도로와 화단은 물론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들조차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을 어슬렁거리던 나는 문득 무언가 생각이 났다. 아, 맞다! 어제! 연습장과 사인펜을 챙겨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전단지 100장을 붙이기로 했었지? 큰 집에서 물려받은 오래된 컴퓨터. AS 받을 때가 한창이나 지나 화면이 깜빡거리는 컴퓨터를 잘 달래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과외해야 할 학생 모집. 국문과 성적 장학생이 책임지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 시 전액 환불이라는 문구까지 곁들일 호기로움이 21살 여대생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싶다. 언젠가 본 광고 문구를 따라한 건지 제발 전화가 많이 오길 바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내가 성적을 올릴 수나 있을까? 같은 현실적인 계산까지 하며 적은 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어젯밤 할매집에서의 약속을 떠올렸고 하나씩 행동에 옮겨나갈 뿐이었다. 1시간 정도 쓰고 지웠다를 반복하니 한 장짜리 전단지가 완성됐다. 전단지라 해봤자 포토샵 하나 없이 20포인트 굵은 명조체로 그저 써내려간 글에 불과했지만 맨 아래에 전화번호를 뜯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가위로 미리 절단선 잘라두니 길거리에서 많이 본 적이 있는 꽤 그럴듯한 문어발 전단지가 만들어졌다. 자, 이제 100장을 복사하려면 문방구에 가야 했다. 눈에 젖지 않도록 종이를 품에 안고 단지 내 상가에 있는 미미 문방구로 향했다. 한방눈이 내리는 날엔 덜 춥다는데 1월의 강추위가 눈바람 속에 매서웠다. 10분을 걸어 도착한 미미 문방구. 휴업이다. 이런, 어찌해야 할까? 눈 내리는 거리에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갑자기 지하철역 번화가 모닝글로리가 떠올랐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니 그곳이라면 오늘도 문을 열었을 것 같았다. 다시 총총 걸음으로 번화가로 향하려는데 추워도 너무 추웠다. 지하철 번화가는 우리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발목까지 쌓인 눈 속에 발이 푹푹 들어가는 바람에 30분이 넘게 걸려 도착했다. 다행히 모닝글로리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사장님께 100장을 복사해달라 하고 복사기가 예열되는 시간엔 전단지를 붙일 스카치 테이프 5개와 가위도 샀다. 복사가 끝난 종이 뭉치를 받아 뺨에 대보니 갓 지은 빵처럼 따뜻하다. 전단지를 품속에 안은 채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제 어디에다 붙여야 할까? 길거리 전봇대나 담벼락에 붙이면 눈에 젖어 금세 다 떨어져 나갈 게 분명했다.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와 버스 정류장을 찾아서 붙이기 시작했다. 길거리엔 사람도 자동차도 다니지 않아 참으로 적막했다. 나는 아무도 없는 눈 오는 거리에 목도리를 칭칭 동여매고 한 장씩 품속에서 꺼내어 전단지를 붙여나갔다. 그런데 100장 중 20장 정도 붙였을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전단지를 반듯하게 붙여야 하는데 한 장씩 비닐에서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왜 손가락이 안 움직이지? 손을 부비고 열을 내어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어느새 감각도 사라져 두 손을 맞잡아도 서로 닿아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삐뚤빼뚤 붙여지는 전단지의 모습이 안타까워 2-3장 붙이다가 장갑을 벗었던 게 화근이었다. 영하의 날씨에 손등에 떨어진 눈송이가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했던 게 손을 꽝꽝 얼게 만들었던 것이다. 스카치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서 붙여야 하는데 얼음처럼 굳어진 손으로는 불가능했다. 어쩌지? 또 한 번 나는 눈 내리는 길에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되지? 가위를 비닐에 넣어두고 스카치 테이프에 잎을 가져다 댔다. 그리곤 어금니로 뜯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적당한 위치를 만나면 머리와 허리를 숙여 테이프를 2로 뜯어가며 나머지 전단지들을 계속 붙여나갔다. 그렇게 마지막 한 장까지 어느 경비실 옆 담벼락에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새 저녁 뉴스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날은 밤새 부풀어 오른 손이 아프고 간지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군데군데 파란 꽃까지 피운 손등이 심상치 않아 동네 약국에 가니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동상 걸린 데에 바르는 약을 건네주었다. 며칠은 연고를 아무리 듬뿍 말라도 가시지 않은 간지러움에 손등을 벅벅 긁어가며 지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전단지 문구가 미흡했는지 눈발이 날려 젖은 전단지가 다 떨어져 나간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휴대폰은 조용했다. 이상하다. 분명히 100장 다 붙였는데. 20통의 전화는 걸려올 것으로 예상했던 나의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으로 변해갔다. 나는 다시 고기 연기가 자욱한 아르바이트의 삶으로 돌아왔다. 부풀어 오르던 손등도 각질을 벗어내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어금니로 테이프를 뜯으며 고군분투했던 그날도 나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다. 몇 주가 흘렀을까? 여느 때처럼 한 손에 우유와 김밥을 들고 아르바이트 가는 길.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모르는 번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전단지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저기 국어과외 하는 선생님 맞으시죠? 전화가 왔다. 단 한 통의 전화. 100장의 전단지를 붙이고 걸려온 단 한 통의 전화였다.